여기 회비가 얼마인 줄 알아? 1인당 15만 원이야. 청소부 월급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아? 강남 호텔 동창회장에서 최미라가 청소복 차림의 동창을 비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괜히 무리해서 올 필요 없어. 우리가 이해할게. 하지만 미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남편 정정우가 다니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 새로운 대표라는 사실을. 겉모습에 속아 함부로 판단했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일지 미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그날까지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로비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뿌리는 황금빛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로비 곳곳에는 값비싼 화분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유럽식 가구들이 로비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여고 89년도 졸업생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미라야. 장수진이 반가운 목소리로 손을 높이 흔들었습니다. 입구에서 최미라가 샤넬 핸드백을 든 채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우아하게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어머나, 정말 오랜만이네. 미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팔을 벌려 수진을 안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정말 몇 년 만이니? 너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수진이 미라의 화려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감탄했습니다. 한 3년? 아니면 4년 됐나? 시간이 정말 빨라. 운동 좀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미라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기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미라는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여전히 예쁘고 세련돼. 고마워, 수진아. 너도 많이 안 변했어. 그런데 여기 정말 좋다. 역시 5성급 호텔이야. 분위기가 완전 다르지? 미라가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이번 동창회 정말 럭셔리하게 하네. 회비가 좀 비싸긴 했지만 이 정도면 할만해.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근처 식당에서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 수진이 주변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텔 입구 쪽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청소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깨에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한윤서였습니다. 윤서는 호화로운 로비를 잠시 둘러본 후 차분한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머, 저 사람 뭐야? 왜 저런 옷차림으로 여기 있지? 미라가 윤서를 발견하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수진의 팔을 톡톡 치며 속삭였습니다. 글쎄, 청소하러 온 사람인가? 아니면 호텔 직원? 그런데 좀 이상하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좀 어색하지 않아? 우리 동창회 하는 날인데 왜 지금 청소를 해? 미라가 불편한 표정으로 윤서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타이밍이 좀 그렇네. 수진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두 사람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것을 알면서도 천연덕스럽게 그들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미라와 수진은 여전히 윤서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윤서가 두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라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네, 뭐예요? 지금 저희 동창회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혹시 서울여고
89학번 동창회가 여기서 열리는 게 맞나요? 윤서가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왜요? 청소는 좀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런데. 미라가 시계를 보며 불편한 듯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미라의 팔을 살짝 잡으며 눈빛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라야, 너무 그러지 마. 일하시는 분인데. 아니야, 수진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청소부가 와서 방해를 하는 거야? 호텔 매니저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시간 조율도 못하나? 미라가 목소리를 높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89학번이거든요. 윤서가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라가 귀를 의심한다는 표정으로 윤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희 같은 반이었어요. 3반. 윤서가 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라가 윤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이라고요? 정말 이상하네.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미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럴만해요. 제가 워낙 조용했거든요. 존재감도 별로 없었고요. 윤서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반이었다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날 텐데. 혹시 이름이라도 말해줄 수 있어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윤서예요. 한윤서? 한윤서. 미라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입을 벌렸습니다. 아, 어머나. 혹시 그 가난한 애? 맞죠? 미라가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야. 수진이 깜짝 놀라서 미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맞잖아, 수진아. 항상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와서 혼자 구석에서 편의점 빵 먹던 그 애. 윤서 맞지? 미라가 신이 나서 윤서를 위아래로 다시 한번 자세히 훑어봤습니다. 윤서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응, 맞아. 윤서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나, 정말 너였구나. 세상 참 좁네. 그런데 지금도 청소 일하고 있는 거야? 미라가 안쓰럽다는 듯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그래. 윤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참 안 됐네. 그때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더니 결국 이렇게. 미라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미라야, 정말 그만해. 너무 심하다.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미라의 옷소매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왜 그래, 수진아? 사실이잖아. 그때도 학교보다는 일하러 나가는 게 더 많았잖아. 맞지, 윤서야? 미라가 윤서에게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서야,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혹시 이 호텔에서 청소 일 맡은 거야? 미라가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야, 동창회에 참석하려고 왔어. 윤서가 여전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동창회에? 정말? 이런 비싼 호텔에서 하는 동창회에? 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회비가 얼마인 줄 알아? 1인당 15만 원이야. 청소부 월급으로는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미라가 걱정하는 척하며 윤서의 낡은 청소복을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훑어봤습니다.
수진이 민망한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야, 정말 그만해. 너무 그러지 마. 아니야, 수진아. 이건 현실적인 얘기라고. 윤서야, 괜히 무리해서 올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이해할게. 미라가 윤서를 바라보며 선량한 척하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윤서가 미라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고 89학번 동창회 참석하신 분들은 이쪽 엘리베이터로 오시면 됩니다. 미라가 윤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야, 정말 한 번 더 생각해봐. 괜히 여기서 위축되고 그러지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성공한 사람들이라서. 괜찮아. 들어갈게.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미라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수진과 함께 앞서 걸어갔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네. 예전 그 성격 그대로야. 참 답답해. 미라야, 너 정말 좀 심했어.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미라를 나무랐습니다. 뭐가? 나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괜히 상처받을까 봐서 그러는 거야. 미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변명했습니다. 윤서는 그들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계획들이 차근차근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라가 다시 뒤를 돌아보며 친절한 척 말했습니다. 참 윤서야. 나중에 우리 남편도 소개해 줄게. 요즘 IT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거든. 좋은 사람이야. 그래. 윤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청소 일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봐. 미라가 선량한 척하며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의 입가에 아주 미묘하고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함께 탔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윤서를 불쌍하고 동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8층입니다. 호텔 직원이 층수 버튼을 누르며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곧 18층에 도착했고 화려한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5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와인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한 무리의 동창들이 미라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얘들아, 오랜만이야.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는 혼자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런 옷 입고 왔지? 한 동창이 윤서를 보며 다른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청소하러 온 사람 아니야? 왜 여기 있지? 윤서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사회를 맡은 동창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9학번 동창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한 명씩 나와서 간단히 근황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창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와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박수진입니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최미라예요. 남편이 IT 회사 임원이고 저는 현재 전업주부로 아이들 키우며 잘 살고 있어요. 미라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박수가 나왔습니다.
동창들이 차례로 소개를 마치고 윤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윤서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도 소개 부탁드려요. 모든 시선이 윤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한윤서입니다. 청소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였지만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의 화려한 근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사회자가 어색하게 넘어갔습니다. 미라가 주변 친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 가난했던 윤서야. 아직도 그 수준이네. 어머나 안 됐다. 그래도 용기 내서 온 건 칭찬할 만하지.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윤서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동창들이 각자 둘러앉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만 혼자 떨어진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미라가 친구들과 함께 앉은 테이블에서 계속 윤서를 힐끔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런 자리에 왜 온 건지 모르겠어. 분위기만 어색하게 만들고. 그러게.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예전부터 그랬잖아. 상황 파악을 못했어. 윤서는 혼자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동창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누구는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아이를 명문학교에 보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서도 함께 사진을 찍었지만 맨 뒤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동창들이 하나둘씩 인사하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라가 그런 윤서를 보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참 안쓰럽긴 하네.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응, 각자 처지에 맞게 사는 거지 뭐. 윤서가 연회장을 나가려 할 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응, 연락해. 윤서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연회장을 나선 윤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미라의 무시, 동창들의 시선, 혼자 앉았던 그 시간들. 하지만 윤서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윤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택시가 윤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바쁜 날들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서는 집에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에 있는 K&J 솔루션 대표실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각종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과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여러 기업들과의 계약서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한윤서가 고급 정장 차림으로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입었던 낡은 청소복과는 완전히 다른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대표이사 한윤서라고 새겨진 금속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테크인 인수 관련 서류 준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 여러 개를 양팔에 안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사회 승인도 받았나요? 윤서가 파일을 받으며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젯밤 11시에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테크인 측과 최종 미팅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 수첩을 꺼내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테크인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직원들 반응은? 윤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임원진들이 꽤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 소식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특히 우리 회사가 원래 청소 용역 업체였다는 걸 알고 좀 충격받은 것 같고요. 김 과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럴 만하죠. 그런데 정정우 부장은 어떤가요? 윤서가 특별히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태석 전무가 임원들에게 당분간 함구하라고 단단히 당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오태석 전무는 어떤 사람인가요? 좀 문제가 있는 인물 같습니다. 회사 자금 관리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보이고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상했던 일이네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테크인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길쭉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0여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정우가 노트북을 앞에 두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태석 전무가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 앞쪽에 서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인수권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외부에 절대 누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태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참석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도대체 어떤 회사가 우리를 인수하는 건가요? 우리 회사 규모가 작은 게 아닌데. 김 팀장이 궁금해하며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K&J 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K&J 솔루션?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요. 어떤 업종이죠? 정정우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회사네요. IT 업계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는 청소 용역 회사였는데 최근에 IT 솔루션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 같습니다. 오태석이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청소 용역 회사가 IT 회사를 인수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정정우가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청소업체한테 넘어간다니. 박 과장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아무래도 규모로는 우리가 훨씬 클 텐데 어떻게 인수가 가능한 거죠? 다른 임원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오태석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았고 자금 사정도 여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청소 회사한테 넘어간다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한 과장이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현실이 중요하죠.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거든요. 오태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정정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전무님, 새로 오시는 대표님은 어떤 분인가요? 경영 스타일이나 성격은? 그것도 좀 특이합니다. 여성 대표더군요. 오태석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분이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40대 후반 정도 될 거예요. 이름은 한윤서라고 하더군요. 정정우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윤서요? 혹시? 정정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왜요, 정 부장? 아는 분이세요? 오태석이 정정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요. 정정우가 당황하며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내일 오전에 오시니까 그때 정식으로 뵙게 될 겁니다. 모두 예의를 갖춰서 맞이합시다. 오태석이 회의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최 팀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손을 들었습니다. 전무님, 혹시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 같은 건 없겠죠? 글쎄요. 그건 새 대표님 방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각오하고 계셔야죠. 오태석이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불안하네요.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과장이 걱정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정우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서 미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앞섰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새 대표님 오시면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회의 내용은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마세요. 오태석이 엄중하게 경고하며 회의를 끝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씩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정정우도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오태석이 불렀습니다. 정 부장, 잠깐 남아주세요. 네, 전무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오태석이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정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부장, 사실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오태석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정정우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새 대표가 여자인데다가 청소일 출신이잖아요. 우리 같은 IT 전문가들과는 업무 스타일이 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좀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기존 직원들이 단합해야 할 것 같아요. 회사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오태석이 정정우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습니다. 정정우가 조금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전무님,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별거 아니에요. 새 대표가 회사에 해가 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반대하는 거죠. 하지만 그분이 대표님이신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정 부장, 회사가 망하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태석이 정정우를 진지하게 설득했습니다. 정정우의 머릿속에 미라가 평소에 하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순진해. 회사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영리하게 처세해야 한다고. 전무님, 시간을 좀 주세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기회는 빨리 지나가거든요. 오태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정우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라가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TV를 켜두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늦었네. 미라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충 인사했습니다. 응, 회의가 좀 길어졌어. 오늘 하루 어땠어? 정정우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아, 맞다. 어제 동창회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미라가 갑자기 신이 나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정우가 소파에 앉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반에 윤서라는 애가 있었거든. 학창 시절에 완전 가난뱅이였는데 아직도 청소부 하고 있더라고. 미라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정우가 깜짝 놀라며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서? 한윤서? 맞아. 한윤서. 왜? 혹시 아는 사람이야? 미라가 이상하다는 듯 정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 사람 정말 청소부 맞아? 당연하지. 청소복 입고 왔는 걸. 그것도 완전 낡은 거. 근데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졌네. 미라가 정정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놀라서 그래. 정정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일 회사에 올 새 대표가 바로 미라가 모욕한 그 동창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진짜 왜 그래?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표정이 이상해. 미라가 의심스럽게 정정우를 추궁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먼저 씻고 올게. 정정우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은 미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저러지? 하지만 곧 다시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정정우의 이상한 반응을 잊어버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정정우는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라가 한윤서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한 사실을 윤서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오태석 전무가 제안한 동맹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정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테크인 본사 1층 로비였습니다. 직원들이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곧 도착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정정우는 8층 사무실 자리에서 계속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 부장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자리 김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정우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대표님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네요. 청소업체 출신이라고 하던데 어떤 분일까요? 김대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정우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곧 알게 되겠죠. 그때 사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1층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정우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층 대강당에는 이미 1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양쪽에 회사 로고가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정우는 뒷줄에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 부장, 여기 계셨네요. 오태석 전무가 정정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전무님. 어젯밤에 제 제안 생각해 보셨나요? 정정우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새 대표 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태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김 과장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윤서였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보았던 초라한 청소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새로운 대표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오태석이 정정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정 부장, 왜 그러세요? 아는 분이에요? 오태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정정우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테크인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일하게 된 한윤서입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명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당당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청소업체 출신이라서 IT 업계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윤서가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태석이 옆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청소부 출신이네.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간 IT 솔루션 분야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K&J 솔루션을 중견기업으로 키운 것도 그 노력의 결과입니다. 윤서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정정우는 윤서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라가 무시했던 그 동창이 이런 큰 회사의 대표였다니. 저는 테크인의 전통과 기술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도 보입니다. 윤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인사가 최우선입니다. 실력과 노력에 따라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오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투명한 경영이라는 말이 자신에게는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직급이나 학벌,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하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윤서의 시선이 잠시 정정우 쪽을 향했습니다. 정정우가 그 시선을 느끼고 움찔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테크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윤서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가 그리 열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부서별로 순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오태석이 제일 먼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개발 담당 전무 오태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태석이 윤서에게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전무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가 명함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임원들이 차례로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정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개발 1팀 부장 정정우입니다. 정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윤서가 정정우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정우 부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윤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정우가 명함을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서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정정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군요. 아마 착각인 것 같네요. 윤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사가 끝난 후 직원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정우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정정우는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오태석이 들어왔습니다. 정 부장, 여기 계셨네요. 아, 네. 전무님. 정정우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새 대표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 당당하던데요. 오태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업체 출신이라는 건 변하지 않죠. 우리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오태석이 정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부장, 어제 제안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정우가 고민에 잠겼습니다. 윤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전무님,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거든요. 오태석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정정우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서가 정말 미라의 그 동창이 맞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편 윤서는 대표실에서 김 과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첫 인사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보였나요? 직원들 반응은 어땠어요? 대부분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일부 임원들은 좀 경계하는 눈치였고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특히 오태석 전무는 어떻던가요? 확실히 경계심을 드러내더군요. 그리고 정정우 부장과 뭔가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정우 부장 말이죠. 윤서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김 과장이 궁금해했습니다. 글쎄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윤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정정우 부장은 이 회사에서 가장 실력 있는 개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윤서가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의 성향을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태석 전무와 어떤 관계인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그럼 정정우 부장과 개별 면담을 잡아보세요. 내일 오후쯤 어떨까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정정우와의 면담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미라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정정우가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대응할지,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려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테크인 대표실 앞 복도였습니다. 정정우가 면담 약속 시간에 맞춰 대표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파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 부장님,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김 과장이 문을 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정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대표실 안에서 윤서가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정우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부장님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윤서가 친근하게 말하며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정우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서가 직접 차를 따라 정정우 앞에 놓았습니다. 커피보다는 녹차가 좋으실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직접 차를. 정정우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해요. 사람을 대접하는 일 말이에요. 윤서가 자연스럽게 말하며 정정우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정정우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윤서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미라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 부장님, 어제 인사할 때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셨나요?
윤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정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요. 윤서가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부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뛰어난 개발자시더라고요. 이 회사의 핵심 인재라고 들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냥 제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그런데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윤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정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태석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면에서는 어떤가요? 정정우가 고민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솔직한 이야기를 원해요. 사실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에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일부 임원들이 너무 권위적이라는 불만이 있고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현장 의견을 거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정정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회계 처리나 예산 집행에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요. 윤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군요. 혹시 오 전무님과는 어떤 관계세요? 정정우가 움찔했습니다. 오 전무님이요? 그냥 상하 관계입니다. 어제 오 전무님이 정 부장님과 뭔가 이야기하시는 걸 봤거든요. 윤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업무 관련 이야기였어요. 정정우가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윤서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 부장님,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네. 청소업체 출신 여성이 IT 회사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요. 정정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실력이 있으시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윤서가 정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죠. 정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서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네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다행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특히 제 과거를 알면 더욱 그렇죠. 정정우가 궁금해졌습니다. 과거요? 네.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일찍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윤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회사를 경영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엔 정말 작은 청소업체에서 시작했어요. 빌딩 청소, 사무실 청소 같은 일들을 했죠. 윤서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청소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객들의 요구를 더 잘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어떤 요구들이요? 보안 시스템, 시설 관리, 인력 배치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IT 솔루션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윤서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정정우가 감탄했습니다. 힘들었죠. 특히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어려웠어요. 윤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따돌림 받았거든요. 정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심했어요. 도시락도 못 사온다고 놀리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비웃고. 윤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정우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라가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윤서가 다시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님, 혹시 서울여고 출신이세요? 정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가 정정우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정정우가 당황했습니다. 맞아요. 서울여고 89학번이에요. 윤서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정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혹시 정 부장님 부인도 같은 학교 출신인가요? 윤서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정정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최미라 씨 맞나요? 윤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정우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정우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부인께서 동창회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윤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정정우가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정정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미라에게 말하겠어요. 어제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요. 윤서가 의외라는 듯 정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에요. 제 부인이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야 해요. 정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윤서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 부장님 고마워요.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대표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정우가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평소처럼 일하시면 돼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 회사를 정말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회사로요. 윤서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정우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오 전무님이나 다른 임원들이 뭔가 제안을 해도 신중하게 판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윤서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 부장님. 정말 든든한 동료가 생긴 것 같아요. 정정우도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대표님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윤서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듣고 싶어요. 정정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업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정우는 윤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명확한 비전에 감탄했습니다. 한편 복도에서 오태석이 대표실 문 쪽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정정우와 윤서가 오랫동안 면담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뭔 이야기를 저렇게 오래 하는 거지? 오태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표실 안에서는 정정우와 윤서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서서히 신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정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미라가 거실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은 좀 일찍 온 것 같네. 미라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응. 오늘 새 대표님과 면담이 있었거든. 정정우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 그 청소업체 출신 여자? 어땠어? 일 좀 할 것 같아?
미라가 여전히 관심 없는 듯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야. 정말 똑똑하고 비전도 확실해. 정정우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가 이제서야 TV에서 눈을 돌려 정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당신이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맞아. 그런데 미라야. 정정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분이 너희 동창이더라. 미라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동창이라고? 한윤서 씨, 너희 89학번 맞지? 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 가난했던 윤서가? 맞아. 그런데 미라야, 어제 동창회에서 윤서 씨한테 어떻게 했어? 정정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라가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보, 혹시 무례하게 대한 건 아니지? 정정우가 더욱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니야. 별로 그런 건 아니고. 미라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날 동창회에서 윤서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그분이 앞으로 내 상사가 될 뿐이니까 잘 지내야 해. 정정우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가난했던 윤서가 정말 정정우 회사의 대표라니. 여보, 그 사람 정말 큰 회사 대표 맞아? K&J 솔루션이라는 회사야. 꽤 큰 회사더라고. 미라가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K&J 솔루션 한윤서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기사들과 사진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K&J 솔루션의 한윤서 대표, 청소업계의 혁신을 이끄는 여성 CEO, IT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성공 사례. 미라가 기사들을 읽으며 점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의 윤서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윤서야?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왜? 뭔가 문제 있어? 정정우가 미라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라가 서둘러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윤서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청소부 월급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아? 괜히 무리해서 올 필요 없어. 그때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더니. 미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미라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미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서 쉬어. 나도 곧 갈게. 응, 그럴게. 미라가 침실로 들어가자마자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K&J 솔루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회사 연역과 대표 인사말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끝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오늘의 K&J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회사,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윤서 대표의 인사말이었습니다. 미라가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연매출 수백억, 직원 수 3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미라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얘들아, 혹시 어제 온 윤서 기억나?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완전 대박이야. 미라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창이 답장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대박? K&J 솔루션이라는 큰 회사 대표래. 완전 성공한 거야. 채팅방이 순식간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 가난했던 윤서가? 설마 동명이인 아냐? 아니야, 사진 봤는데 맞아. 어제 그 사람 맞더라고. 어머나, 그럼 우리가 완전 무시한 거네? 미라가 채팅을 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수진이 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미라는 어제 윤서랑 많이 이야기했잖아. 뭐라고 했어? 미라가 답장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또 다른 동창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얘들아, 더 큰 뉴스가 있어. 윤서가 테크인이라는 IT 회사를 인수했대. 테크인? 그 회사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꽤 큰 회사 아냐? 강남에 있는. 미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테크인이 바로 정정우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혹시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 있어? 정정우라고. 수진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정정우? 누구야? 미라 남편이야. 거기 부장으로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채팅방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반응이 일었습니다. 어머나, 그럼 윤서가 미라 남편 상사가 된 거네. 완전 드라마야, 이거. 미라, 어제 윤서한테 뭐라고 했어? 설마 무례하게 안 했지? 미라가 스마트폰을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 밖에서 정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야, 내일 회사에서 환영회가 있대. 임원 가족들도 초대한다고 하네. 미라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새 대표님 환영회. 가족들도 와서 인사드리라고 하시더라고. 미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언제? 내일 저녁이야. 호텔에서 한다더라. 미라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일 윤서를 다시 만나야 한다니. 여보, 나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못 갈 것 같은데. 미라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어디가 아파? 정정우가 걱정하며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병원 가볼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쉬면 나을 거야. 미라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럼 내일 환영회는 어떻게 하지? 새 대표님한테 실례가 되는데. 정정우가 난처해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못 갈 것 같아. 알았어. 내가 대표님께 양해를 구해볼게. 정정우가 나간 후 미라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테크인 대표실에서는 윤서가 내일 환영회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내일 참석자 명단 확인됐나요? 윤서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참석한다고 답변 왔습니다. 다만 정정우 부장님 부인께서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오신다고 하네요. 윤서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렇군요. 아쉽네요. 다음 기회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어요. 윤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라가 진실을 알았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환영회 준비는 완벽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나요? 실력과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더 의미 있다는 걸 강조해 주세요. 윤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네요.
네,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윤서는 의자에 기대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테크인의 새로운 대표이사 환영회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임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정우가 혼자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모두 부인과 함께 왔는데 자신만 혼자였습니다. 정 부장님, 부인께서는 안 오셨네요? 김 팀장이 부인과 함께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정정우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 팀장 부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정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열리며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시네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임원들의 부인들이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윤서가 밝은 미소로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모습에 모두들 압도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테크인이라는 훌륭한 회사의 구성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정우가 박수를 치며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면담 때와는 또 다른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오태석이 불편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너무 당당하지 않아? 좀 거슬리는데. 오태석의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러게. 청소부 출신 주제에 너무 나서는 것 같아. 오태석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내가 계획이 있어. 오태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사가 끝나고 자유로운 대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과 가족들이 윤서 주변으로 몰려들어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이었어요. 박 과장이 부인과 함께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윤서가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혹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박 과장 부인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말이죠. 윤서의 답변에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정우도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의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때 오태석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훌륭한 환영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전무님. 윤서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태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앞으로 회사 운영 방침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요. 특히 기존 관행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좋은 관행은 유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윤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오태석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정정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태석의 의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이 끝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윤서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변화를 추진하시면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오태석이 은근히 경고하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변화는 반드시 이뤄져야죠. 윤서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겼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됐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정정우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멋진 환영회네요. 음식도 정말 맛있고요. 감사해요, 정 부장님. 모두가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윤서가 정정우에게 고마운 표정을 보냈습니다. 오태석이 잠시 물러섰지만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환영회가 진행되는 동안 윤서는 모든 직원들과 가족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감격이에요. 한 직원의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회사도 있는 거잖아요. 윤서의 진심 어린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회가 끝나갈 무렵 오태석이 몇몇 임원들을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정정우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오태석이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김 팀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새 대표의 경영 방침에 대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태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 같아요. 회사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오태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정우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무님,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 부장,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오태석이 정정우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끼리 단합해서 무리한 변화를 막아야 해요.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오태석이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표님께 대한 반역 같은 건 아닌가요? 박 과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역이 아니라 건전한 견제예요. 오히려 회사를 위한 일이죠. 오태석이 변명했습니다. 정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무님, 저는 좀 더 지켜본 후에 판단하고 싶어요. 정 부장,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엔 어려워져요. 오태석이 압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성급한 판단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정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정정우가 그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오태석이 다시 불렀습니다. 정 부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새 대표의 과거를 조사해 봤는데 좀 의외의 사실들이 있어요. 정정우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학력 위조 의혹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태석이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서가 직접 말한 사실을 오태석이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태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무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정우가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오태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정우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태석이 그런 정정우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한편 환영회가 끝나고
윤서가 호텔 로비에서 정정우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 부장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분위기 전환도 해주시고. 윤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정정우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오 전무님이 뭔가 제안하지 않았나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정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어요. 고마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대표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윤서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부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든든해요. 대표님, 하지만 오 전무님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우가 걱정스럽게 경고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각오하고 있어요. 윤서의 눈빛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윤서는 혼자 호텔 로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오태석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윤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진짜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환영회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테크인 본사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태석이 일찍 출근해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K&J 솔루션과 한윤서 대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오태석이 낮은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과정과 자금 출처, 그리고 학력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요. 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걱정 마세요. 오태석이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 김 팀장. 어서 와요. 오태석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전무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 생각해 봤는데요. 김 팀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해요. 새 대표님이 너무 급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실 것 같아서요. 오태석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당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거죠. 오태석이 그럴듯하게 설명했습니다. 건의사항이요? 새 대표의 경영 방침이 회사에 해롭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 말이에요. 김 팀장이 고민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회사를 생각하는 건전한 의견 제시죠. 오태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대표실에서는 윤서가 김 과장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태석 전무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인가요? 사설 조사업체에 의뢰해서 대표님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서가 전혀 놀라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요. 그리고 몇몇 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뭔가 설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정우 부장은 어떤가요? 정 부장님은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 전무의 행동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 과장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윤서가 결단력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오태석 전무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회계 부정이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말이에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정정우 부장님과는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편으로 확실히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정정우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태석이 우연을 가장해서 다가왔습니다. 정 부장. 여기서 뭐해요? 오태석이 친근한 척 인사했습니다. 아, 전무님. 그냥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정정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커피 하나 사야겠네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오태석이 커피를 사서 돌아와 정정우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정 부장, 요즘 회사 분위기 어떻게 느껴져요? 오태석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냥 평상시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정정우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새 대표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오태석이 정정우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요? 새 대표의 과거 경력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정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학력 위조 의혹이 있고 회사 설립 과정도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태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무님,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정정우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에요. 곧 명확해질 거예요. 조사요? 누가 언제 허락했나요? 정정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정 부장, 회사를 위한 일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표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전무님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정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무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뒷조사나 음모에 참여할 생각이 없어요. 정 부장,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오태석이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정우가 단호하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오태석이 혼자 남아 정정우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고집불통인 놈. 그날 저녁 정정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라가 거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미라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응. 왜 그래? 표정이 안 좋네. 정정우가 미라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미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정우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 윤서, 아니 한윤서 대표님한테 정말 죄송한 일을 했어.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동창회 때 정말 심하게 무시했어. 청소부라고 놀리고 돈 없다고 비웃고. 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정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라야, 나도 모르게 그랬어. 옛날 습관대로. 정말 후회돼. 미라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그리고 이제 당신 상사가 되셨는데. 미라야, 진정해. 이미 지난 일이야. 정정우가 미라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편지라도 써야 하나? 미라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자. 안 돼. 빨리 사과하고 싶어. 이 상태로는 못 살겠어. 정정우가 미라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태석은 조사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무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윤서 대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오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학력 부분은 본인이 공개적으로 고백한 내용이고 회사 설립도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오태석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한편 윤서는 김 과장으로부터 중요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태석 전무의 비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회사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록들과 가짜 영수증으로 회계를 조작한 증거들입니다. 윤서가 서류들을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고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네요. 윤서가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가 정정우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정 부장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윤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정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임원회의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정 부장님의 지지가 필요해요. 어떤 발표인가요? 오태석 전무의 비리를 공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정의를 실현할 때입니다. 정정우의 눈빛이 결의에 찼습니다. 당연히 지지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고마워요.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아요. 윤서가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태석은 자신의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철저한 준비 앞에서 그의 모든 음모는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테크인 대회의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준비한 긴급 임원 회의였습니다. 오태석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정정우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서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며 말했습니다.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태석이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 회사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윤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당한 예산 집행 내역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의 회계 자료입니다. 윤서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태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짜 영수증으로 처리된 항목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윤서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처리로 인해 약 3억 원의 회사 자금이 유용되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무슨... 오태석이 당황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오 전무님,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앉아 계세요. 윤서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입니다. 총 5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윤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태석이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거래는 정상적인 절차를...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윤서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협력업체 증언, 그리고 오 전무님의 개인 계좌 입금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오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윤서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태석이 협력업체 사장과 리베이트에 대해 논의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10% 수수료는 예전처럼 개인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언제나 그래왔듯이. 오태석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 전무님, 할 말이 있으시면 하세요. 윤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이건 회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회사를 위한 일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 건가요? 정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부장, 당신이 뭘 안다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정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오 전무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충격이에요. 윤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오태석 전무를 즉시 해임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명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태석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오 전무님, 개인 짐을 정리하시고 오늘 중으로 회사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오태석이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요. 정정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모든 분들의 협조 덕분입니다. 윤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정우가 윤서에게 개별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다니. 정 부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앞으로 정말 좋은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정정우의 목소리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정우가 집에 돌아와서 미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와, 정말 통쾌하다. 그 오태석이라는 사람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미라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야, 이제 정말로 윤서 대표님께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정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미라가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미라가 용기를 내어 윤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정우 부장 부인 최미라입니다. 윤서가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죄송하지만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대표님 편하신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미라가 먼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과하시는 거예요? 윤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동창회 때 정말 무례하게 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상처드렸을 거예요. 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윤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미라가 울먹이며 계속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겉모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겠어요. 미라 씨,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윤서가 미라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원한을 품었을 텐데. 원한을 품으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발전에 쓰는 게 낫죠. 윤서의 말에 미라가 더욱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완전히 달라질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러시면 됐어요. 모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두 사람이 화해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테크인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윤서가 대표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30% 성장했어요. 정말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네요. 그리고 정정우 부장님을 이사로 승진시키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날 저녁 윤서는 혼자 동창회가 열렸던 그 호텔에 다시 갔습니다. 청소복 대신 우아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여기까지 왔구나. 윤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때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수진이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윤서야, 우리 정말 자랑스러워. 다음 동창회 때는 꼭 성공담 들려줘. 다른 동창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서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서가 호텔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윤서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윤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겉모습과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최미라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인격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정정우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 진짜 리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태석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놓친 사람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